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면 대부분 기존 은행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 혁신, 자유 같은 단어를 떠올리죠.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 탈중앙화의 시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탈중앙을 외치던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스로 은행이 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이 세 이름은 이미 암호화폐 세계에서 거대한 제국을 세운 존재들입니다. 리플은 국경 없는 송금,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같이 은행 인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이미지 세탁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금융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대한 전략적 승부입니다. 먼저 이들이 되려는 은행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은행이 아닙니다.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동네 은행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바로 국가 신탁은행인가입니다. 이건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내주는 아주 특별한 라이센스예요. 일종의 반쪽짜리 은행 면허라고 할 수 있죠. 이 인가를 받으면 자산 관리, 결제, 보관 같은 업무는 가능하지만 예금이나 대출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쪽짜리 인가가 왜 이토록 중요하냐고요? 바로 그 안에는 연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문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금융 인프라의 핵심 포트에 직접 접속하는 열쇠예요. 지금까지는 크립토 기업들이 모든 결제를 시중은행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죠. 하지만 이제 국가 신탁은행 인가로 문을 따고 마스터 계좌로 직접 들어가 중간 은행들을 건너뛰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는 거의 사라지고 거래는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주마다 다른 금융 규제도 이 한 장의 연방 인가로 통합되어 버리죠. 속도, 효율, 신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클입니다. USDC를 만든 바로 그 회사죠. 서클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USDC의 담보금을 더 이상 상업은행에 맡기지 않고 연준에 직접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USDC는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달러가 됩니다. 2025년 현재 서클은 이미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가진 기관들과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고 미국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디지털 달러의 그림자 전략입니다. 정부가 만들지 않아도 민간이 먼저 준 공식 달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달갑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은행들이죠.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 협회 같은 단체들이 쟤네는 은행의 달콤한 부분만 가져가고 예금자 보호 같은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죠. 이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우려는 리스크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크립토 은행들이 진짜 은행처럼 보이면 소비자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즉, 탈중앙화의 혁신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라이센스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회사는 유럽, 아시아, 중동 어디를 가도 그 신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건 마치 글로벌 신용 인증서나 다름없어요. 우린 미국 연준이 인정한 기관이다. 이 한 문장으로도 모든 해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움직임의 핵심에는
세 가지 강력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연방 규제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연준 시스템과 직접 연결해 비용, 속도를 혁신하며, 셋째, 그 인가를 발판으로 글로벌 확장을 노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암호화폐 산업을 전통 금융의 심장부로 밀어넣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테크 기업들이 금융의 룰북을 다시 쓰는 장면입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법과 규제, 신뢰의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기술이 금융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규칙,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 기존의 금융 권력일까요? 아니면 판을 뒤흔드는 기술 도전자들일까요? 앞으로의 돈, 그리고 금융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